아침부터 소방교육이라니. 아침은 무슨, 해가 중천이구만. 하여튼 잔소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소방안전교육은 아파트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파트 화재는 매년 평균 2,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중 대부분의 발생 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음식물 조리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이 통계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주거 중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가요?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해요. 처음에 불이 크게 번지는 걸 소화기로 방지해야 해요. 맞습니다. 두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화재 상황에는 다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불은 갑자기 크게 번질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초기 진화를 하려다가 대피할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피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인가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파트 화재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아파트에서 사망한 사람의 39.1%는 대피 중 사망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대피 중에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수직 구조를 통한 연기 확산이 매우 빠른데 이 때문에 불이 난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이 난 곳과 가까웠으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곳에 있었음에도 위치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대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연소 확대의 범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이 번지는 범위는 불이 난 곳과 불이 난 층만으로 90%가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즉,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먼저라는 행동 요령은 대부분 상황에서 유효하나 무리한 대피보다는 실내 구조 요청 및 대기 등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화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부터 상황별 피난 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자기 집이 아닌 아파트의 다른 세대나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등에서 발생을 확인. 본인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어떡하나요? 그럴 시에는 대피 및 구조 요청이 필요합니다. 집 밖 복도나 계단에 화염이나 연기가 없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간혹 최상층이 대피 공간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옥상 출입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집중되며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적절할까요? 물에 적신 수건이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화재 발생 시 가장 위급한 상황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일 겁니다. 대피가 가능하다면 나올 때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준 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하게 대피했다면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서방관님, 그렇다면 밖으로 대피했을 때 화염이나 연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 집에서의 화재, 다른 세대에서의 화재 모두 본인의 집, 복도나 계단조차 화염과 연기에 쌓여 있다면 밖으로는 대피를 삼가고 집안의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집에 대피 공간이라고 팻말이 써진 곳을 본 적 있어요. 맞습니다. 대피 공간은
2005년 이후 사업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존재하는데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열, 연기, 불꽃으로부터 30분 이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도록 짐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대피법의 경량 칸막이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세대 간 발코니에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누구나 쉽게 부수기 쉬운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 후 대피하면 됩니다. 어르신이나 신체적 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신체 사용이 어려우니 망치 등의 파괴 도구를 비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다른 대피 방법으로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간이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피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한 뒤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준 다음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가 사는 아파트의 대피 경로와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화재 시 상황을 살펴서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하여 다들 아시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네. 그럼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